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지금 핵펀치를 세 방을 연달아 맞고 있습니다. 우크라 전쟁, 워싱턴 선언, 한미일 공조체제. 그래서 거의 이제 정신실종 상태죠.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또 한국을 향해서 미국의 강제에 의해서 몸 팔듯이 일본과 동침을 하냐, 뭐 얘들 좀 험하게 삼합회 이런 거 인신매매하니까 거의 뭐 그런 소리까지 이제 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정신실종이란 소리죠. 예, 오늘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가장 열심히, 가장 진지하게 우크라 전쟁을 지켜본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의외로 시진핑입니다. 이 첫 번째가 우크라 전쟁인데요. 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에게 우크라 전쟁의 의미는 이 대만을 먹을 수 없다라는 좌절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지 자유공화 세력이 결기충만하게 결사 저항을 하고 미국과 서방의 무기 및 ISR, 그러니까 감시 정찰 정보가 제공이 되고 또 세계 경제 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제재를 하면 뭐 말하자면 러시아도 이제 가루가 돼서 허리가 분질러진다 이렇게 되니까 이 중국이 그 뭐 140km, 150km 뭐 이 넘어드는 바다 건너 가지고 대만 불장난 하다가는 중국 그냥 돌아가시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뼈저리게 실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만을 어떻게 뭐 해볼 길이 없다. 해볼 길이 없다. 사실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모한 그런 도발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펀치가 실제로는 우크라 전쟁입니다. 의외로. 예,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게. 그 얘기는 백모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세계의 네로라 하는 그 군사지정학자들이 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도 반드시 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의 추이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예,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준거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펀치로 가기 전에 이 첫 번째 펀치 우크라 전쟁 때 이제 우리가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망상은 분홍빛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망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내에 우크라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 1개월 이내에 우크라 전 지역을 평정할 수 있다. 그때 우크라 사람들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반발은 유야무야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둘이서 손잡고 뽀뽀하면서 푸동무가 우크라 접수하면 우리는 대만을 접수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노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한 적이 없지만 네, 이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There is no limit to our partnership. 이라는 얘기는 2022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다시 말하자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예, 베이징에서. 그때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깨졌죠. 이 망상이. 그래서 이제 중국 비즈니스는 이제 빈집털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러시아 경제 털어먹기죠. 예, 다른 데서 다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만 이제 열심히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무역을 하다가 이제 무기 부품까지 대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EU가 바로 몇 시간 전에 EU가 중국 6개 회사에 대해서 러시아에 무기 부품을 대줬다는 이유로 제재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반발을 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러시아 경제를 털어먹겠다고 덤비는데 예, 그게 뭐 천년만년 가겠어요? 못 가죠.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는 원래 유럽이나 서방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는 무조건 유럽의 물건을 팔아야 돼요. 러시아의 에너지나 자원들이 우랄 산맥 서쪽 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유럽 쪽으로 내보내야 돈을 버는 다른 데는 물류 코스트가 너무 높아가지고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 털어먹기 저거 그렇게 쉽게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털어먹기죠. 예, 지금 이제
동영상에서 보신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었죠. 얼마 전에 열렸던 거. 그 정상회담 와중에 제1회 첫 회 중앙아시아 중국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중국이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뻔뻔한 짓이죠. 거기가 원래 이제 러시아의 영향권인데 러시아와 정상회담하는 와중에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한테 너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너 영향권이나 중앙아시아 다 털어먹을게.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쉽게 갈까요? 중앙아시아 특히 그 중에 이제 석유가스가 나오는 3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거기가 이제 핵심인데 그 석유가스가 나오는 3탄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럽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고요. 또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에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이란에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란의 내륙 쪽에.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는 또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앙아시아 5탄 털어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망상은 분홍빛이죠. 망상을 꿀 때는 달콤하지만 이 망상의 이제 계절은 다 지났습니다. 첫 번째 반치를 맞고서 지금 거의 그로기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두 번째 반치가 이게 워싱턴 선언입니다. 워싱턴 선언은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미국이 특정 동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단 1대1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동맹 국가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특정 개별 동맹에 대해서 핵 사용을 문서로서 약속한 케이스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이거 무지막지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문서에 보면 모든 종류의 핵무기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핵무장 잠수함, 전략잠수함 SSBN이 방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한반도 근해에 항상 돈다는 얘기죠. 그 의미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 전략사령부와 한국 전략사령부가 연합 도상훈련을 한다. 한국 전략사령부는 지금 구성 중입니다. 한국 전략사령부는 독침을 다루는 데고요. 살벌한 무기랑 MD는 한국 전략사령부가 다 다룹니다. F-35도 전략사령부가 직할합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핵무기를 다루는 데입니다. 거기서 결국 뭘 연합도상훈련을 뭘 하겠어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핵공격을 했을 때, 핵공격 작전을 했을 때 한국의 비핵 전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움직인다.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핵공격을 하게 되면 한국의 비핵 전력과 함께 북한을 접수 평정한다. 그것에 관한 연합 도상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워싱턴 선언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문서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워싱턴 선언에서 굉장히 소름 끼친다 그럴까? 살벌한 게 뭐냐면은 제가 강조하지만 거기에 9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consistent with the nuclear policy인가 declaratory policy in the NPR이죠. 그러니까 nuclear posture review, 그러니까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선언되어 있는 정책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문서에. 그런데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보면 선제 핵 공격도 가능하고요. 선제 사용도 가능하고 공격 목적의 핵무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핵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핵으로 때렸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건을 특정 동맹 한 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명문화시켜서 만든 게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한번 직접 무효의 뉴스에서 한번 그 대목을 들어보세요. 특히 미한 간 격상된 확장 억제 협의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 억제 실현 계획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구까지 두기로 한 것은 워싱턴 선언과 미한 핵협의 그룹이 처음인 만큼
북핵 위협에 대응한 높은 수준의 작전 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협의 통로에 일본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드릴 텐데요. 일본이 뭐 NCG에 끼고 말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딱 그 한 문장이거든요. 뭐냐면은 일본이 낄 수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한국과 맺은 유일한 문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는 한미동맹으로 70년이 다져져 왔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여기 끼려면은 일본도 그 동맹급으로 올라서야 된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나토보다 훨씬 더 살벌한 그런 삼각동맹으로 공식화되지 않으면 이 문서가 규정하는 그 핵 확장 억제의 논의에 일본이 낄 수 없다. 그 얘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얘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이 유일한 케이스다라는 그 언급이 있잖아요. 한번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미한 간 보니까. 격상된 확장 억제 협의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 억제 실현 계획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구까지 두기로 한 것은 워싱턴 선언과 미한 핵협의 그룹이 처음인 만큼 북핵 위협에 대응한 높은 수준의 작전 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협의 통로에 일본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를 팔을 비틀고 목을 졸라가지고 한미동맹을 맺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한미동맹이 드디어는 한국을 위해서라면은 주저없이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명문화된 문서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남 대통령이 만약에 영원히 계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참 기특하다, 후배 참 좋은 일 했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펀치. 그러니까 첫 번째 펀치가 우크라 전쟁, 두 번째 펀치가 워싱턴 그 선언, 세 번째 펀치가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인데, 제가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그 제일 센 놈 셋이에요, 한미일이. 예, 제일 센 놈 셋입니다. 이게 제일 센 놈 셋이 모인 건데, 그 시너지가 생긴다고. 여기서 서로 장단점이 달라요. 미국은 넘사벽 1위죠. 전방위로 뛰는. 일단 군사력이라는 건요, 그 시점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화성에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달나라에 있는 건 소용없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을 제압한다 라고 한다면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중국의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8개 성과 3개의 도시를 딱 때릴 수 있고 거기랑 딱 직결되어 있는 그 파트예요. 그 파트. 특히 대만서부터 랴오닝까지, 후지안에서 랴오닝까지 그 파트라고요. 중국을 제압한다라 그런다면. 자, 요 대목이죠. 요 대목에서 한국군보다 더 강한 육군 가진 데 있나? 없어요. 한국만큼 더 강한 비핵 독침 가진 데 있나? 없어요. 그리고 조만간 요 영내 공군 활동에 있어서는 한국이 뭐 살벌할 거라고요. 또 조만간 요 영내에서의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한국이 살벌할 거라고요. 굉장히 센 놈이란 말이에요, 한국이.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저력이라든지 규모, 인구가 1억 2천쯤 되죠. 경제 규모도 전 세계에서 GDP로 따졌을 때 3위고, 핵은 굉장히 강하고, 요 지역을 딱 놓고 보면 일본의 그런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진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다 멀리서 와야 되고, 멀리서 온다 한들 일본 해군보다 강한 해군이 유럽엔 없잖아. 그럼 자유준영이 2위지.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붙어도 별로 밀리지 않는 해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강한 놈, 제일 센 놈 셋이 모여가지고 이거 딱 팩트를 이뤘는데 그 팩트가 바로 중국 코앞이니까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빤찌죠. 빤찌를 연달아 3번 맞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미일 제일 센 놈 셋이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맞겨룬다 그랬을 때는 뭐 말리밖에 군사력이 있던 없던 간에 여기에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군사력 기준으로는 제일 센 놈이에요, 이 셋이. 그리고 그 셋이 각기 장점이 또 달라. 그러니까 그 시너지가 그냥 셋이 모여서 합이 3이 아니라 합이 10, 합이 2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제일 센 놈 셋이 이렇게 딱 팩트를 짜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신호탄이 올라가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세계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 세가 모이는 거예요, 세가. 그 동남아가 이제 들썩거리죠. 만약에 이러한 변화들이 없었다면 봉복 마르코스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 미국에 9개의 군사기지를 내주겠어요. 원래 5개 내줬는데 추가로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추가 3개인데 위에 있는 추가 4개인데 위에 있는 3개는 바로 대만 코앞이고요. 아래 있는 그 팔라완 섬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그 빨간 글씨 그 얘는 그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군도를 바로 앞에 내다보는데요. 발리바크 섬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크게 질른 거거든요, 필리핀이. 이게 만약에 한미일 삼각체제가 움직이고 워싱턴 선언이 나오고 그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정보는 돌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러시아가 허리가 분질러지는 모습이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필리핀이 질러버리는 거거든, 이게. 예. 왜 필리핀만이 아니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이게 전부 다 앞으로 들썩거리면서 반중적 성향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베캄타, 이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는 지금 뭐가 엮여 있냐면요. 메콩강이 엮여 있어요. 이게 중국이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거 보이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메콩강 상류에 댐을 11개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에도 하나 지어주고.